인수분해라는 단어 자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상황이어서 이제 낯선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지만 하나의 다항식은 하나의 다항식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라고 해서 어떠한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더하기나 빼기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을 우리가 곱하기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사실 3학년 1학기 때는 이러한 정의보다는 우리가 그냥 전기의 역 연상 과정이다라고만 머릿속에 많이 넣어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생긴 요런 애를 인수분해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얘는 지금 어떤 하나의 다항식인데 얘를 이제 어떤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얘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애를 이제 전개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과정에서 이쪽 과정으로 이쪽 과정으로 가는 우리가 연산을 공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얘를 전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암기를 하고 좀 숙지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전개하는 과정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수분해하는 그런 과정들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과정들이 이제 생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듦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이라든가 곱셈 공식 그 정도는 이미 다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그럼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곱의 형태로 바꾸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부분에 먼저 중학교 과정은 좀 초점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곱의 형태로 바꿔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공통인수를 찾는 부분인데, 공통인수를 찾는 데 있어서 이 a제곱이라는 애랑 2ab라는 이렇게 두 개의 항을 봤을 때는 a로 묶일 수 있지만 그럼 이 뒤에 있는 b라는 애가 남아버리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 b라는 애를 공통인수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2ab라는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가고, 이러한 식의 변형이 자유롭게 되어야 이제 인수분해가 조금은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쪼개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식은 이제 a로 묶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제 뒤에 있는 b라는 애로 묶으면 a 플러스 b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과정을 유도하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의 식변형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이제 이 인수분해 단원이 내가 좀 푸는 데 있어서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들은 머릿속에 다 숙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3학년,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이제 새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첫 번째 유형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라는 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도 얘를 전개하면 얘가 돼요 보다는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변형을 해서 한번 이런 곱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증명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라는 애를 이쪽 과정으로 가는 방법을 하나씩 좀 요 3학년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곱셈 공식에서의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바꾼 식을 봤을 때 우리가 공통인수라는 요 a 플러스 b가 생기기 때문에 요 a 플러스 b로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전개하면 이제 위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부분이 이제 유도가 되고요.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 또 a 내제곱 플러스 4제곱이라는 이런 식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도 어떻게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우리가 곱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요 우변의 항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자체에서 우리는 지금 공통인수라던가 식을 쪼갤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좀 식 변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른쪽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B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식에 이제 어떠한 항을 새롭게 이제 더해주고 빼주는 이런 식의 방법이 조금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4제곱이죠. 이렇게 돼서 요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a만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3abc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제 나오는 식이 A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2배하고 2분의 1배 하면 식이 바뀌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얘도 다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제 a세제곱이랑 b세제곱이랑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이제 a 플러스 b에 b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고 뒤에 있는 c의 세제곱이랑 이 부분은 그냥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거고 얘를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3ab로 이 두 부분을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부분이 생길 거고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있는 세제곱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으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좀 이러한 전개 역연산이라고 해서 얘를 전개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을 좀 곱의 형태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식 부분 어떤 부분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되는 연습을 좀 증명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 때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이 세 번째 공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순간 우변이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우변이 0이 된다라는 건 요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이제 3abc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식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 관계식이 보였을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거나 또는 이 뒷부분이 0인데 이 뒷부분이 0인 건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a, b, c가 서로 같다라는 부분으로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이제 a랑 b랑 C랑 같다라는 이러한 관계식까지 좀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추가되는 공식들은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하는 법을 이제 좀 인수분해하는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그 단계를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주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첫 번째가 앞에서 적어져 있는 이제 기본 공식, 인수분해에 대한 기본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그 기본 공식에 대한 걸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제 기본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면 그냥 인수분해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가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 치환을 이용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보이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식에서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나 치환을 해서 그러한 위에 다시 스텝 1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공통적인 부분이 보여서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이러한 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인수분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보이는 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이 이제 플러스 2라는 식이 되어서 얘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위에 스텝 1으로 돌아서 기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t 플러스 2, 이제 t 플러스 1의 형태로 바꿔주고 치환한 걸 다시 돌려내서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이렇게 첫 번째 경우가 있고,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조금 아이들이 이제 가장 조금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꼭 이제 2차식이랑 1차식 이 부분이 같아야지만 이 부분을 치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도 하나 더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6이라는 식이랑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이 식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식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거와 같이 이제 x제곱 플러스 6이 공통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러한 공통부분들을 치환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주는 게 조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1차식과 2차식을 치환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상수항을 치환해도 상관없다라는 것까지 좀 첫 번째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이런 형태는 중학교 때도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여서 어떠한 1차식의 4개의 곱으로 주어져 있고, 이런 1차식 4개의 곱의 형태 플러스 이제 상수항의 형태가 주어질 때는 이쪽에 있는 이 1차식들을 좀 적절하게 공통부분이 나오게 뭐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든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공통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치환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x 더하기 1 x 더하기 뭐 3 플러스 뭐 1 이런 식의 형태로 생긴다고 하면 전개했을 때 공통인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이 x라는 애랑 x 세제곱이랑 짝을 지어주고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라는 애랑 짝을 져서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라는 공통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의 1차식의 곱 4개가 곱해져 있고 플러스 이제 상수항의 형태일 때도 우리가 조금 치환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치환까지 했는데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부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치환까지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일단 여기서는 가장 먼저 크게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항의 개수를 먼저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의 개수를 체크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이제 4개일 때는 그 항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3개 하나 또는 2개로 그 항들을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다 보면 요 식에서의 이제 다시 한번 스텝 1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들이 보이는 것처럼 항이 4개가 주어졌을 때는 3개 하나 또는 2개의 형태로 묶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 하나가 됐을 때는 이 앞에 있는 3개의 형태에서 거의 좀 대부분 이제 완전 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또는 이 2개의 형태에서는 2개씩 묶었을 때 공통 인수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좀 이렇게 항을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항의 개수가 이제 4개가 아니라 항의 개수가 이제 5개라고 하시기는 그렇지만 5개보다 훨씬 많게 이제 식이 엄청나게 긴 경우들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식이 엄청나게 긴 경우들이 주어질 때는 얘도 다시 한번 문자의 개수를 그때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자의 개수가 2개가 주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해왔던 것처럼 x랑 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지고 문자가 2개가 주어지면 이제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 이제 여기가 y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이런 식의 인수분해는 이 뒤에는 y에 관한 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이제 2차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앞에서 만들어져 있는 얘네들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요 곱해서 더한 형태가 여기에 나오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때도 많이 연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중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문자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이제 3개가 주어질 때인데 3개 이상이 주어질 때, 3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는 뭐 A, B, C라던가 X, Y, Z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이상의 문자가 주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때도 무작정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차수가 서로 다 다르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 3개분의 문자가 서로 같다면 이제 요거는 조금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차수가 같다라고 하면 한 문자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아무 문자나 상관없이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 차수가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식이 대칭식이라는 거와 이제 상반식이라는 이러한 형태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형태들을 좀 익히고 있으면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서 굳이 내림차순을 정리를 쫙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한 번 더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요거 항의 개수를 따지는 이제 세 번째 활용 문제 말고 또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복 2차식에 관한 인수분해인데,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 2차식의 정의가 지수가 이제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짝수이고 이제 4차식. 4차식 중에서 이제 지수가 짝수하고만 존재하는 이제 식을 우리가 이제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복 2차식의 같은 경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제 저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이지 버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드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복 2차식에서도 이제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지 버전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면 이지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는 치환을 통해서 치환만 하게 되면은 스텝 1이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으로 돌아가는 형태여서 예를 들어서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4차식일 거고 이제 항들이 지수가 이제 짝수인 애들만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이러한 식들을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서 x제곱이라는 애를 치환하게 되면은 걔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이제 쉬운 버전, 이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x제곱이라는 애를 t라고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 플러스 2t-3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치환만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이지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요 하드 버전은 얘는 x제곱을 이제 치환을 해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이제 하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러한 식들은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어떤 식의 완전 제곱 형태 빼기 어떤 식의 제곱의 합차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좀 집중을 해서 아까 우리가 공식을 유도했던 것처럼 어떠한 식을 더하거나 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완전 제곱과 그리고 뒤에 있는 합차식을 만들어주는데 좀 초점을 두고 케이스들을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많이 주어졌던 식 같은 게 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보기차식이 존재하는데 얘를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이 식이 이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될 거고 이 식 자체에서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하드 버전이고 그럼 이러한 버전에서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 이 앞에 있는 이 식에서 완전 제곱의 형태를 우리가 유도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완전 제곱을 유도할 때는 상수항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수항을 봤을 때 상수항이 1이라고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쪽의 개수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이제 얘가 완전 제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의 개수가 2인 경우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2x제곱으로 우리가 미리 맞춰놓고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려면 이제 이 식에서 x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얘가 완전 제곱이 될 거고 다시 한번 합차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를 골라서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들지는 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고 얘는 다시 한번 합차 공식 사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이 이지 버전과 하드 버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케이스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반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형태가 주어지는 거냐면 이제 개수가 서로 이제 대칭인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기차식이랑 상반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놔야 뒤에 이제 고차방정식 갔을 때도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식이 주어지는데 그 식의 이제 개수들이 서로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이 개수가 서로 대칭인 상태를 우리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상반식이라고 하고 는 영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을 인수분해할 때는 가장 가운데 있는 이 기준인 이 x제곱이라는 애로 먼저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이라는 애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C라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사실 여기까지로 인수분해가 끝난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식 정리를 한 번 더 해준다면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애를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바꿔서 얘가 t가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이 식은 우리가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 변경을 한 후에 이 안에 있는 애를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형태가 이제 상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수가 서로 대칭이고, 개수가 서로 대칭인데 절대값만 같으면 사실 상관없어서 이 개수가 서로 대칭인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으로 이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4차식이기 때문에 항의개수가 홀수계로 나오는데 짝수, 이제 5차식 같은 경우는 항의개수가 짝수계로 만들어질 건데, 사실 그런 식들도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 가는 이제 인수정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항이 빠지고 결국에 이런 4차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 뒤에 이제 고차방 공식 가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대칭식으로 문제 푼 거 하나 있으시던데 그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대칭식이랑 순환식 그거요. 네. 순환식인데 잘못 쓰는 거. 그것도 개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식이랑 순환식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차수가 항의개수가 이제 여러 개일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러한 문자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그 차수들이 이제 전부 다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 문자로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쭉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식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간단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대칭식이라는 애랑 잘못 써놨는데 대칭식이랑 이제 순환식이라는 이런 애가 존재를 하는데, 좀 대칭식이랑 순환식이라는 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대칭식이랑 순환식은 차수가 문자가 3개 이상 들어가고 항의개수가 많이 있는데 그 항들의 차수가 전부 다 이제 같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를 무작정 처음에 만났을 때 차수가 같으면 쭉 전개를 쫙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혹시 얘가 대칭식인지 또는 순환식인지 먼저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얘가 대칭식이면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3개의 문자가 주어졌으니까 그 식을 우리가 이제 뭐 x, y, z로 이루어진 어떠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 식에서 쉽게 생각하면은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이 x, 그 식에 들어갔던 이 x 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넣어봤을 때,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y라는 애를 넣어봤을 때 이 식이 0이 되면 이제 얘는 대칭식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문자를 살펴봤을 때 서로 이제 반대 구호를 넣었는데 걔가 이제 그 값이 0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걔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고, 그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는 항상 z 플러스 x라는 요 식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게 되어서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얘를 넣어봤는데 0이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최고차항 이제 상수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 개수만 K로 설정해 주는 상태에서 이제 한 항만 비교해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식이 이제 대칭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이제 그 책에서도 문제에서 예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유형 7-1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요 a, b 두 개 곱의 합이랑 세 개 곱의 합, 요 세 개의 형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은 거의 한 90% 저는 대칭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라는 애한테 내가 마이너스 B를 넣어보면은 여기가 0이 되면서 앞에는 이제 C만 남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B를 넣으면은 A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BC가 되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A에다가 마이너스 B 제곱, 그리고 A, B, C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 날아가면서 여기도 마이너스 B를 안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B제곱 C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0이 되는 경우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결국에 얘를 무조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고, 얘 이제 상수한 개수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여서, 얘를 전개했을 때 이제 A 제곱이라는 부분이 이쪽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제 A 제곱이 만들어져서 A 제곱의 개수가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A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얘랑 얘랑 곱하고 이쪽에 있는 데랑 곱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K가 1이다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이제 대칭식이어서, 그냥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다른 마이너스 B라는 애를 넣어보거나 마이너스 C라는 애를 넣어봤을 때 그 식이 0이 나오면 무조건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게 이제 대칭식이고, 순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다른 문자를 넣었는데 이번에 구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또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구호 붙이면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z, z 마이너스 x, 얘를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 식을 막 차수가 전개했을 때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얘네들을 먼저 넣어보고 0이 되면 그냥 이렇게 처리한 상태에서 또 마지막 앞에 있는 요 인수만 K만 체크해주면 돼서, 요런 식들이 조금 문제 푸는데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2-7번도 보게 되면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A에다가 B 넣게 되면은 여기 이제 0 되고, A에다 B 넣으면 여기가 B, C, B-C, 여기다가 A에다가 B 넣으면 B, C, C-A 이렇게 되면 얘가 0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A-B, A-C, C-A 이렇게 어떤 개수만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넣었을 때 0이 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식 같이 A 대제곱, P 대제곱, C 대제곱 이런 삼각형 활용 문제 풀 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삼각형 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차수가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전개를 쭉 하고 내림 차순 정리한다기보다는 혹시나 얘네가 0 되는 순환식인지 대칭식인지 보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때서야 내림 차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